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우리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영상은 2023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찍어 놓는 이제 OT 영상입니다. OT 영상. 오리엔테이션 강의 개요이자 정호국어 사용 설명서로 보시면 돼요. 사용 설명서로. 현재 지금 이 OT 영상은 2022년 7월 16일 군무원 시험이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를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유의 당부 사항들 같은 것들도 좀 있고 OT도 있고 일반적인 얘기부터 좀 심도 있고 좀 꼭 들으셨으면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넣어놨으니까는 들어보시면 좋아요. 저는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 선생입니다. 하나씩 보자고요. 자, 이 OT 영상을 보는 사람은 첫 번째, 군무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영상을 일단 보시고, 이 영상은 군무원 시험에서 군무원 국어 시험이 있어요. 군무원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게, 군무원은 군무원은 경력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일반 전역직은 공통 과목인 국어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을 꼭 치르셔야 돼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자격증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는 국어가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9급엔 2과목, 그 다음에 7급에는 3과목으로 전공 과목, 자기의 직렬 전공 과목이 정해져 있죠. 저는 군무원 시험에서 공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예요. 요 시험은 지금 2022년 7월 16일 시험이 바로 있기 직전 영상이라서 2022년 그 분석표는 없어요. 요거 이제 뭐냐면은 군무원 국어 출제 단원이라고 하여서 2018년, 2019년부터 이제 화면 안에 들어가는 게 2개만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는지 출제 경향, 흐름을 볼 수 있는 표죠. 꼭 이 표는 한번 스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2020년 시험부터 군무원 시험은 공개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비공개 시험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목 전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에서 비공개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공개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을 제외한 2019년을 포함한 과거는 복원 문제를 통해서 추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공개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개된 거니까 이거는 뭐 복원이 아니죠. 그리고 이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어에서는 2020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문제들도 복원해서 교재 및 프린트로 여러분들께 드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공개된 문제로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군무원 국어 시험은 9급, 7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9급을 보는 직렬의 모든 학생들은 9급은 국어는 공통 문제예요. 다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군수나 행정이나 정보나 다 똑같은 국어 시험을 봐요. 하지만은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은 시험지가 다릅니다. 당연히 또 뭐예요? 7급을 준비하는 모든 직렬의 수험생들은 같은 국어 시험을 공통 과목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지만은 9급과 7급은 다른 시험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난이도 어려운고 쉽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차차 할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 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죠.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긴 하지만 최근의 경향 추세로 보면은 이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학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군무원 시험에서의 경향이에요.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타직렬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어때요? 그 문학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군무원 시험은 원래 예전부터 문법과 그 다음에 어문 규정, 특히 어문 규정 있죠? 어문 규정을 많이 출제되는 것이 군무원 시험, 국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그렇지만은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휘도 출제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요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의 경향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하든 아니든 간에
이 군무원 2022년 7월 16일 시험이 이제 공개되고 나면은 그 시험지를 분석해서 이제 풀이 강의가 있거든요. 분석 강의 및 풀이 강의가 있는데 그 시험이 치르게 되면 여기 2022년이 같이 붙어 있겠죠. 그 강의도 꼭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유튜브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꼭 같이 보시면은 국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군무원 시험에 도전할 것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출제 경향은 다시 한번 이 뒤에서 정리하는데 이 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먼저 할게요. 군무원 9급이 있고 군무원 7급이 있어요. 중간에 8급을 공채로 뽑지 않습니다. 6급 이상부터는 경력 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군무원에 대한 그런 영상 OT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군무원 국어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일반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있죠. 뭐 국가직, 지방직, 뭐 이런 시험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시험 내용과 아주 문제 유형이 되게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25문제씩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국어와 그 다음에 전공 과목 2개를 포함해가지고 총 75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해가지고 4과목이 되기 때문에 총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25문제 출제해요. 그리고 선택지는 4개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5개, 국회직 5개, 그 다음에 군무원은 4개, 별이 4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제 출제의 유형은 그냥 문제 무엇인가, 옳은가, 아닌가, 그 다음에 선택지 4개로 바로 이루어지는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음 보기를 읽고 보기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간단 보기 제시형 문제. 보통 보기 제시형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기 안에는 문장이 하나 내지 2개 들어있는 아주 짧은 글. 그리고 지문 제시형 문제. 지문 제시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비문학 또는 문학 이런 거지만은 이 지문 제시형 문제 이렇게 3개가 골고루 영역을 달리하면서 출제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군무원 국어 시험에는 단답형 문제가 거의 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군무원 시험에서 군무원 학생들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또 응시생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보기 제시형과 지문 제시형, 특히나 지문 제시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볼까? 최근에 지금 보면은 국가직, 지방직, 뭐 서울시 시험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90% 이상 보면 보기 내지 지문이 들어있는 방식인데 그 시험 문제하고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비교하면은 군무원 시험은 상대적으로 단답형 문제가 아직까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군무원 시험은 그 자체로만 군무원 국어 시험만 자체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기와 지문 제시형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직렬의 국어 시험이지만 예전에 보면은 소방공무원 시험에 국어가 있을 때 그 시험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무원 국어 시험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좀 난제해 있는데 그 어렵지 않고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역인재 9급 문제, 지역인재 9급 이런 문제 유형하고 좀 궤를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유형하고 그냥 같이 보면 돼요. 다른 것은 절대 안 되는 건 수능 보지 마라. 수능하고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얘기죠. 요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번마다 PPT 화면도 좀 바뀌지만 군무원 국어시험에는 4대 출제단원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군무원 국어시험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 시험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수학능력 시험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군무원 국어시험은 기본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법을 많이 내요.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들어올 때 제가 많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래도 군무원, 공무원 쪽에서 국어를 저만큼 많이 가르친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물어보면은 그래 자네 학생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공부들 해봤어? 그러니까 수험을 위해서 뭔가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OMR 카드에다 마킹을 한 다음에 제출해서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험 뭐 봤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젊은 친구들은 수학능력 시험,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세가 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 40대도 꽤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50대도 있어요, 우리 학원에.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3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수학능력 시험을 얘기는 하지만 좀 기억이 멀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자격증 시험이나 최소한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냐고 하면은 수능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지만 군무원 국어 시험에 들어오려면 먼저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법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론 문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명사, 대명사, 주어, 서술어 뭐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런 이론 문법이 있고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특히나 최근에 2021년 시험에서는 이론 문법을 9급 국어든 군무원 7급 국어든 모두 줄였고요.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 등등 표준 발음법 하는 이걸 어문 규정이라고, 이 부분을 쭉 어문 규정,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내요. 군무원 시험은.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낼 때는 전체 문제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절반이 약간 못 되는 부분을 이 어문 규정, 말과 글의 규칙을 정해 놓았다.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어문 규정 띄어쓰기 등등을 전체 문제 중에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을 낼 때도 있었어요. 2019년 그 추가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면 어문 규정에서만 한 6문제, 적으면 많으면은 7문제 정도까지도 내고 있어. 7, 8문제도. 그리고 어법, 그 다음에 여기다 빠졌는데 고전문법까지가 문법의 가장 큰 틀이라서 문법에서 아직도 많이 내고 있어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공무원 시험은 최근에 이쪽에서 양을 줄이고 있거든요. 되게 줄여. 이번에 보면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낸 문제 총 개수가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 그쪽은 20문제. 그러니까 20문제니까 어문 규정 같은 경우 버려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여튼 그런데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 문법의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수험생들이 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국어하고 강의를 딱 프리패스 등록해서 온라인 클릭해가지고 그냥 따라당 1강을 듣거나 아니면은 현장 강의 오게 되면은 이 문법의 벽에서 턱 하고 막혀요. 일단 어려우니까 말귀 못 알아듣고. 제가 지금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미리 알려드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그리고 저 문정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뒤에 화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 문학이에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문학을 많이 내고 있어요. 타직열 시험은 문학보다 비문학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문학을 많이 내고 있어요. 문학과 그리고 비문학 많이 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국어는 특별한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고 우리만의 탄탄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문학, 비문학을 많이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많은 영역을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타직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휘라는 게 고유어, 그 다음에 한자어, 그 다음에 뭐 단위어, 그 다음에 주제별 어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세분화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군무원 시험은 어휘를 많이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꼬박꼬박 출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문 규정이나 문학 문제를 막 섞어서 어휘 문제하고 섞어서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수학 능력 시험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다 같이 까만색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출제 경향은 되어 있는데 크게 빨간색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탄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나 아니면은 강의 계획 같은 것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국어와 그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꼭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만의 방식하고는 상관없다.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학능력 시험과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 그리고 수학능력 시험과 공무원 시험은 걔가 완전히 다르니, 보면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커뮤니티 카페 아니면은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들 보면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보면은 수학 능력 시험과 유사성을 따져가면서 공무원 시험이 수능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고, 심지어 학원에 속한 강사들도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걔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현재 2021년, 2022년 수능을 보시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 못 해요. 상당히 다릅니다. 걔가 달라요. 심지어 저는 매번마다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차이와 공통점을 말해주면서 가기 때문에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 매산비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수학 능력, 수특 모의고사,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고3 거 그런 거 풀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지만 타직열 공무원 시험과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국회직, 그치? 또는 기상직 따로 볼 때도 있죠? 이번에 간호직을 위해서 서울시 따로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갖다 풀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심지어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해경 특별채용, 그 다음에 소방직에서 국어가 빠졌지만 소방 경력직 같은 경우는 또 아직도 국어를 봐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좀 쉬운 느낌이 좀 나지만 그 인재 채용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 군무원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4대 출제단은 아시면 됐죠. 제가 한번 나름대로 군무원 국어 시험의 출제 범위를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본 거예요. 요 표도 꼭 이렇게 피해 드릴 테니 한번 캡처하시면 좋겠어요. 요거 말고도 20건까지가 될 수도 있고 30번까지가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요 목차는 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풀이집이 필요하겠죠.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군기잡기라는 책이 있어요. 군기잡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목차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거든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20, 30으로 할 수도 있는데 화면 안에 안 들어가니까 16가지만 이야기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아요. 얘를 여러분들이 좀 캡처해 놓으시면 좋은 이유가, 보통 이제 처음에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뭘 공부해야 돼요? 군무원 시험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나와요? 저런 거 나와요? 할 때 이 화면을 먼저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 시작하게 되면 OT 하거든요. 그게 뭐냐, 프리패스 강의 OT. 프리패스 강의 OT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찍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하지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아직 군무원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해야 돼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나와요? 아니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요 화면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 문법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뭐 품사, 단어의 형성, 문장 성분, 서술어의 자릿수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단어 의미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뭐 상하 관계, 뭐 다이어, 동음 이의어, 뭐 이런 것들. 이번에 2021년 시험에 9급, 군무원 9급에서 그 다이어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많이 틀렸죠. 아주 많이 내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 들어가고요. 표준어 규정 안에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들어가요. 따로따로 한 것은 군무원 시험은 맞춤법도 내고, 표준어 규정도 내고, 띄어쓰기도 내고, 표준 발음법도 내고 다 따로 내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어문 규정에서만, 이쪽이 이제 어문 규정이거든요. 이렇게까지가 어문 규정인데, 이 어문 규정에서만 이번에 한 6문제에서 많으면 7, 8문제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5문제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뭐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정해진 건 없으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고전 문법, 문장단의 여기까지가 엄밀히 말하면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그런 거, 언어 예절, 올바른 언어의 사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높임법, 그 다음에 호칭어, 지칭어 이런 것들.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최근의 추세는 언어 예절과 화법을 결합해서 문제 내는 유형을 우리 군무원 시험,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지방직, 국가직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내요. 화법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중간에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나? 수학능력 시험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목적과 범위와 목표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서화했고 교육부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 그래요. 하지만은 공무원 시험 포함한 우리 군무원 시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출제하는 거죠. 기준도 없고 막 내요, 막 내. 그래서 주먹구구식 막 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군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은 출제하기 위한 목표와 그 다음에 평가 목표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말한다면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우리 군무원 시험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또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어 시험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이쪽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비문학은 중요 표시를 발표를 한 100개는 해야 돼요. 최근에 타직렬 공무원 시험, 우리 군무원 시험, 비문학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도 단독 책을 따로 낸 지가 꽤 됐습니다. 어휘 다 내요. 보통 고유어 내고 한자어 내고 이런 식이죠. 이 부분이 공부가 어려워요. 그리고 속담도 내고 한자 성어도 내고, 속담과 한자 성어를 같이 내기도 하고, 묶어내기도 하고, 따로따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5문제. 그리고 문학도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같은 그런 감상 문제 외에 문학 일반 이론을 암기형, 지식형을 내기도 하고, 문학사와 같은 암기형, 지식형 문제를 2019년에는 다량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국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은 그렇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이렇게 돼서 나머지 기타 등등이에요. 이런 식이거든요. 한번 그래서 얘기해 보고 싶은 거,
처음에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어휘도 외우고 맞춤법 규정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언제 다 외워야지. 외워야지. 언제 다 외워라고 막 정말 막 굉장히 울분에 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외워야 되는 고통,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워야 되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무원 시험장 쪽엔 오면 안 돼요. 그건 군무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 시장 쪽은 이해하고 정리됐으면은 신나게 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여기 오려면 외워야 돼요. 이건 모든 만고 공통분모인데 우리가 공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게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무슨 공부 있어요? 일반은 수학능력 시험이 추구하는 정리하고 이해한 다음에 사고하는 공부가 있죠. 수학능력 시험 외워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틀렸던 부분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정리한 다음에 이해와 반복 학습을 통해 들어가는 거지 암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따로 학원도 하거든요. 컨설팅도 하거든요. 수학능력 시험에서 국어 한 5등급, 6등급 받는 국어 받는 학생이 선생님 저 2등급 받고 싶어요. 상위 등급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할 때 제가 얘기하죠. 5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2등급, 1등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올인해서 국어만 올인해서 바짝 1년 반 필요하다. 최소 2년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국어만. 그만큼 수학능력 시험은 고도의 집중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못 모르고 대들면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능력.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또 뭐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죠. 암기할 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국어 본 다음에 외울 거 너무 많아요. 암기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 겁나게 외워야 돼요. 겁나게 외워야 돼요. 경영학 엄청 외워야 돼요. 장난 아니죠? 우리 봅시다. 군무원 시험. 얘는 이해하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고전문법 이해하는 거죠. 어법 이해하는 거예요. 언어예절 일부 외워야 돼요. 화법 비문학 이해하는 거예요. 비문학 지문을 만약에 내가 읽고 다음 글에 물음에 답하시오 했단 말이죠. 그 지문은 내가 또 만날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해하고 사고하는 영역이에요. 이쪽 외워야 돼요. 하지만 문학작품 감상하는 거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거든요. 상상하는 능력. 다른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국어가 그렇게 외울 게 많고 미치도록 암기만을 요구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국어에 대해서 막연한 겁을 먹고 있는 수험생들은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그리고 문정호인 나를 믿고 조금 따라와 주면은 생각보다 외울 거 많지 않구나. 생각보다도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나를 갖다가 강의로 매주마다 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학원 저만의 탄탄함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린 저만의 탄탄함이에요.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참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공무원 시험, 특히나 군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막 3개월 합격, 100일 안에 합격 이렇게 보시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단기 합격 전부 다 목표로 하잖아요. 단기 합격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단기 합격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만만치 않고 그만큼 경쟁률이 있고 그다음에 허수보다도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요. 자기가 공부머리가 엄청나게 좋아도 2달, 석 달 안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짧은 기간 안에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프리패스로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봐요? 강좌 수부터 보죠. 그래서 강좌 수가 너무 많은 학원들 걸러요. 아니 강좌 수를 많이 주는 게 좋지. 싫으면 본인이 조금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얼만큼 봐야 될지는 선생님한테 상담하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적은 것만 찾아요. 그리고 이론서 외에 책이 한 권도 없이 그냥 이론서만 있는 학원들, 심지어도 이론서도 자기 이름으로 적힌 이론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론서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거 출판되지도 않은 무슨 스프링 재본된 그 무슨 그 한글 워드로 작성된 그런 거 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예스24 아니면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걸려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제가 당장 교보문고 가서 종로 지점에 가가지고 시청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서적에 보면 제탁들 다 있어요.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 공식적으로 인정된 책을 찾아야 되고 책이 많이 본인이 학습 여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책이 많은 곳을 골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론서, 기초 기본 과정, 그 다음에 815 문제 심화 과정. 여기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학습 정리가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풀이, 군기 잡기, 군무원 기출 잡기,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이에요. 위에 있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원을 또는 어떤 인강업체를 등록해서 보실 때에 그 해당하는 강사의 이름이 적힌 책이 없다. 그냥 아무 책이나 갖다 안 돼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렇게 시험을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의 길로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는 가서 스승님께 가서 배우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익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예전에 모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이 과정 필수. 이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예요. 그거는 옛날에 고려 때나 조선 때나 그리스 때나 아니면은 미국 그 서부개척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임용되는 사람을 과거 시험을 뽑을 때는 다 똑같았거든요. 적어도 이론서, 기본서, 그 다음에 군무원 국어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군무원 국어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이게 없는 학원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국어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탄탄하게 다 제 책이에요. 어디든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그랬죠. 비문학책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고전시가 해석 작품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집, 주제별 문제풀이집.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합격 이후의 이야기인데 면접책까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제 책이. 타직자 공무원 시험 문제까지. 절대로 제 자랑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제 자랑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 학원 책 너무 많이 많아. 책 사라고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강요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그 강사를 싫어하게 돼요. 왜냐면 1년이라는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험생들이 매번 물어봐요, 나한테. 선생님, 비문학이 제가 많이 약한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고전시가 해석해봐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하면, 무슨 책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자기 책이 없어서 누구 거 뭘 사라, 아니면은 제 책이 아니므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의 강의를,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겠죠. 특히나 비문학과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책을 사고 그 다음에 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책 어딘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지 이런 일부 내용들은 학원 홈페이지와 제 유튜브 채널 이런 데도 보시면은 또 무료 강의, 그 다음에 심화 상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책 안에도 설명이 여기 빨간 노란 거 있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즘 공무원 학원들 이 정도 안 되면은 경쟁이 안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요거 말고도 더 있어요. 단원별 공무원 전체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화 문제집이라는 게 좀 더 있는데 화면 안에 안 들어가서 안 넣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경향. 자, 무조건 첫 번째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공부 필요해요. 기본적인 학습량이 필요합니다. 너무 단기 합격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단기 합격하게 되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들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요. 학원 홈페이지에도 또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저는 몇 개월 만에 합격했어요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내세울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고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1년 정도로 올곧게 공부합니다. 많은 학습량이 필요해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 기본, 심화, 그 다음에 다양한 책들과 다양한 커리큘럼과 그리고 추가 비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어느 정도 무료 강의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학원. 그리고 제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 컨설팅 해주고 여기선 뭘 공부해라, 저기를 뭘 공부해라, 단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좌가 꼭 필요해요. 학원과 강좌가.
최근에는 문학, 문법, 비문학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어휘는 출제가 되고 있지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닌데 꼭 출제가 돼서 그런 것이고. 요거 얘기해야지. 선생님, 군무원 9급 시험하고 7급 시험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당연히 7급이 9급보다 어렵죠? 9급은 7급보다 쉽죠? 딱 잘라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7급이 9급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9급이 7급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의 개수, 선택지의 개수도 다 똑같아요. 최근의 경향이나 아니면 제가 예전 거를 분명히 분석해 봤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9급보다 7급이 쉬워요. 이번에도 보면은 한자에다가 도금을 안 달고 9급은 출제를 했지만 7급은 한자에다 도금을 달거나 아니면은 한자를 깊이 있게 파지 않았어요. 9급, 7급 모두 공부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강의 중에 9급 강의와 7급 강의를 함부로 함께 아우르면서 여러분들을 깊이 있는 공부의 세계로 인도하는 강사가 필요하겠죠. 예측할 수 없어요. 모든 범위를 공부하는 게 맞아요. 보통 보면은 어휘를 공부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다가 물어보죠. 공무원 군무원 시험 날 준비하려고 하는데 국어 보니까 이거 저거 있더라. 한자하고 고유어 어떡하지? 그러면은 한자 고유어, 한자 외함, 고유어 외함, 그치? 그래서 한자 고유어 나온다는데 안 해도 됨? 안 해도 됨? 이런 식으로 떠요. 왜냐면은 많이 외워야 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예측해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특히나 꼭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한자 하세요. 한자 하세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합격하려면 한자 하세요. 턱걸이로 간신히 합격하는 것도 합격이라서 좋겠지만은 턱걸이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지역 선택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또 관사 준임 아니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 물론 관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나중에 피곤해져요. 조금이라도 고득점이 좋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50대 50이라는 말 모르면은 빨리 공부 준비해. 예전에는 군무원 시험은 1차 필기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2차 면접이 있었을 때 면접 들어갈 때 뭐예요? 필기 시험 점수를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는 최종 합격하려면 면접 점수 50, 그 다음에 필기 점수 50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필기 점수에서 턱걸이로 간신히 합격했어요. 플러스 1점 정도로.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면접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필기 점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꺾고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학원에서 또는 유튜브에서는 말을 하고 우리 학원 와. 나한테 면접을 배워. 그러면은 커트라인 간신히 합격만 해도 되지? 내가 다 합격하게 만들. 이렇게 장사를 하지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필기 점수 때문에 떨어져요. 면접에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이 항목 5개, 수음이한가 5점이거든. 25점 만점이거든. 25점 곱하기 2 하니까 50 되는 거잖아. 거기서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면접에서 매우 우수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요 얘기에 대한 영상도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 다른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서 보시면 좋아요. 오늘은 국어만. 반드시 고득점 범위를 받으려면은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예측해서 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개털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시스템. 어디든지 가면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학원의 시스템. 기본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기초, 기본, 심화, 그 다음에 기출풀이, 문제풀이까지의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의 그런 과정에 그런 다양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과정들. 심지어는, 저 한국사 접수 깜빡했어요. 날짜 깜빡했어요. GTF 깜빡했어요. 진짜 많이라고 생각해? 우리 학원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알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때 되면은 또는 학원에서 때 되면은 GTF 점량, 컷날짜, 컷 점수 이런 것들 다 알려줘요. 학원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현장 강의 매우 좋아요. 자습실부터 매우 좋고요. 솔직히 이 금액 받으면서 이 정도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 심할 정도로 좋고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잔소리 들을 준비하면 있으면 돼요. 잘 가르칩니다. 책 보세요. 전문성 있죠? 왜 잘못됐겠어? 기본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과 부디 함께 하셔서
2023년에는 모두 합격하시는 일을, 합격을, 영광을 얻기를 말이 꼬이네. 바랍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저만의 명언, 저만의 조언 뭐 있어? 나만 합격하면 돼. 그치?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원 학생들만 합격하면 돼. 2023년에는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